다음에 이제 의장병인데요. 이 의장병이 어떤 거냐면, 이제 의장병은 대부분 좀 아실 거예요. 각종 행사나 뭐 이런 거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게 육해공군 다 의장병이 있고요. 국방부에도 의장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의장병 같은 경우는 국빈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나 뭐 기타 해외에서 외국에 뭐 귀빈들이 들어올 때에 그 우리나라를 대표해가지고 군복을 입고 또 뭐 전통 그 의상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옛날에 뭐 그 무인들 옷 뭐 이런 것들을 입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국방부 의장대고요. 보통 의장대들도 육해공군에 이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도 이제 연령이나 이런 건 다 동일해요. 아까 말씀한 대로 기준은 18세 이상, 28세 이하. 그래서 이제 출생자들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요건도 신체 등급 1에서 3등급인 사람들 가능해요. 신체 요건이 있어요. 이 의장병들은 국빈 행사나 이런 기타 군을 대변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신장이 180cm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체중은 65에서 90kg 딱 정해져 있죠. 누가 봐도 훤칠하고 잘생긴 외모, 키 크고 좀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좀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군대 안에서도요.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외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군을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표하는 그런 데에 보직돼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얼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체적인 부분을 많이 제한을 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데 가고 싶다고 하는데 키가 안 돼. 그러면 지원을 하면 안 되겠죠. 왜요? 기본 요건이 딱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되면 안 뽑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또 이런 것들이 또 명시가 돼 있어요. 어떤 걸요? 지원 대상에서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는 범죄 관련된 부분만 없으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디스크 관절 이상, 그 다음에 수지 결손, 수지 강직, 운동 청력, 언어 장애, 수전증, 정신과 상급 대상자 이런 사람들 다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존에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오래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견디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아예 제한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면접 평가 시에 우대 사항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 무도단증 소지자는 또 우대를 하네요. 이게 지금 보면 제가 몇 개를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각각 평가 항목들이 다르죠. 지금 어떤 것들은 자격증에 대한 우대가 있고요. 어떤 것들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한 점수가 높은 게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아예 자격증으로 대체하면서 그런 거를 보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받지 않고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지원을 하면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커요. 네. 모르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그래서 의장병이 되면 뭐 이런 점이 좋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안내가 돼 있는데요. 이 의장병은 제가 보니까 이게 국방부 의장병이네요. 이게 육해공군으로 해가지고 의장병들도 별도로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병법청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의장병은요, 국방부 의장병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서울 시내권에 복무를 하고요. 국방부 근무지원단 의장대대 내에 복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무부대는 육군의장대, 정통의장대, 현충원 의장대, 연합사 의장대, 본부중대. 그리고 지금 육군 의장병 채종 선발 합격 후 자대 배치, 복무 가능 부대 5개, 부대 인원 충원을 고려해서 배치를 한다. 그래서 전통 의장대는 전문성 고려해서 전문학과, 무예 관련 자격증 우선 배치할 수 있음. 저도 이거 지금 보면서 알았는데 이게 여기에서 지금 병무청 사이트에서 의장병을 모집하는 의장병은 국방부 의장병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복무하는 것도 서울의 국방부 안에 있는 근무지원단에서 근무를 하는 그런 의장병이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막 국빈 행사 막 이런 것도 한번 TV에 나오는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싶고, 또 의장대의 동작 시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여기 괜찮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의장대 같은 경우는 웬만한 우리 군의 주요 행사 다 들어가거든요. 청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정말 일반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비행장, 기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요. 예전에는 외국에도 나갔었어요. 그래서 외국에 동작 시범 같은 거 때문에 나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죠. 군 복무를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나가요. 외국을 나가서 외국에서 동작 시범을 보여주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그 군대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서 거기에서 이제 행사 같은 걸 다 진행하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거 일반 사람들이 잘 생각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안 되지만 각종 이제 우리나라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선수권 국제 뭐 무슨 대회 이런 데에 들어갈 때 대부분의 의장대에 있는 병사들이 많이 들어간다. 의장대 되면 좋겠네요. 의장대도 이점이 많아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하나가 조금 그런 게 뭐냐면 그런 건 있어요. 허리 디스크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원하면 안 돼요. 오랫동안 서 있어야 하는 상황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조금 튼튼하고 내가 정말 TV에 나오는 그런 영화 같은 장면에 그런 곳을 가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정말 많은 곳을 갑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을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의장병 국방부 의장대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도 제출 서류에 보니까 무도 관련된 자격증 사본 하나, 그 다음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본다는 거는 그 안에 이제 성실성이나 기타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것들을 면접할 때도 아마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생활했던 생활기록부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선발 및 배점 현황에도 보면 무도 단증이 10점인데요. 고교 출석률도 10점이에요. 그리고 면접 평가가 35점, 체력 평가가 45점. 그리고 무도 단정이 이제 보면 뭐 태권도나 합기도 금도 3단 이상일 때 뭐 10점, 뭐 기타 해가지고 무단자까지 해서 한 4점으로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무단자와 그 다음에 단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6점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6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지만 또 이게 고등학교 때 결석을 딱 보게 되면요. 이게 고교 출석률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결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 10점이에요. 그러니까 태권도 합기도 금도의 10점하고 똑같은 10점인 거죠. 그런데 결석을 하루 이틀 했다. 그러면 9점. 결석을 3, 5일 했다. 7점. 결석을 6일 이상 했다. 그러면 4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고등학교 출석률을 내가 다 채웠어요.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 결석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10점을 일단 따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무단자다. 내가 단증이 없어요. 그래서 14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14점이 그냥 채워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무도 단증을 3단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점을 땄어요. 10점을 땄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결석을 6일 이상 했어요. 그러면 4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도 3단증을 가지고 있고 결석을 6일 하면 이게 고등학교 출석률 다 채운 사람하고 무도 단증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증이 없어도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무도 단증이 없어도 고등학교 출석만 잘한 사람이 더 유리하다. 이거는 태권도 3단을 가지고 있어도 결석을 6일 이상 하면 면접에서 또 불리하거든요. 면접에서 이거 떨어질 확률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고등학교 때 출석률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딴 거보다도 자녀분들 요즘 온라인 수업 많이 하고 있는데
출석 관련돼서 정말 잘 챙겨야 된다. 특히 아들 가지신 부모님들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거 그냥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보면 면접 평가에서도 지원 동기, 뭐 표현력부터 해서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군대는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백 써갖고 들어오겠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백 써가지고 들어오는 시대가 아니라 이 채점표가 정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지원 동기, 표현 능력 7점, 신체 자격 조건 7점, 군인 정신 7점, 태도, 외적 자세 7점, 국가관 7점, 심리검사 합불. 이게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면접평가할 때 항목에 내가 어떤 거를 빠지게 되잖아요. 감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잘 생각해가지고 답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태도나 그런 것들도 잘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게 합불식으로 돼 있고 점수가 돼 있어서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안 되고요. 군대가 어떻게 보면 대기업처럼요. 들어가는 데에 서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외에 외모, 그 다음에 이 면접할 때의 태도, 이런 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해야 한다. 그래서 지원을 할 때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번에 붙으려면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 다음에 준비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라방은요, 제가 준비된 게 요 정도 준비를 했고요. 혹시 저한테 뭐 궁금하거나 질문하실 사항이 있을까요?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아니면 제가 여기서 라방을 마치려고 합니다.